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그 세션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 개인정보 접속 기록 등과 같은 요 이제 항목들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 수준 진단에서 이제 좋은 어떤 좀 결과를 내기 위한 어떤 방법과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 이제 왜 중요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발표에 앞서서 이제 저희 회사를 간략히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2003년에 설립이 돼서 이제 현재까지 뭐 16년째 이런 개인정보 접속 기록과 같은 그 업무 정적, 감사 정적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뭐 그런 회사입니다. 개인정보 같은 정보 보호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 60명이 넘는 저희 이제 인원들 사실 대부분이 이제 연구 업무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R&D 중심 기업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특히 2004년도에 이제 감사 정적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로깅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존재조차 하지 않을 때 최초로 관련된 제품과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일들을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글로벌하게 이제 당시에 제일 처음 나온 어떤 기술이라고 제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소개를 드린 이유가 이제 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라는 것을 남기고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일이 이렇게 아니었습니다. 저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사이트에 이제 200개가 넘는 곳 그리고 이제 만여 대에 가까운 그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남기고 이제 관리를 하면서 정말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경험들을 저희가 이제 가졌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수도 좀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동안에 이제 저희가 어떤 가졌던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고자 이제 오늘 발표를 좀 구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에 이렇게 이제 발생되는 어떤 행위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을 이제 관리하는 어떤 솔루션이다,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어떤 접속 기록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제 6월 달에 있는 어떤 수준 진단에 정적을 준비를 하면 이제 요 항목에 있어서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들은 뭐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라 이렇게 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이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가 누구의 정보를 언제 뭐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받느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보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접속 기록을 잘 보관을 하면서 이제 정적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11.2에 있는 항목에 이제서 요구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접속 기록은 6개월 이상, 최소한 6개월 이상 보관이 돼야 된다. 다음에 이제 그 기록 내에는 사용자의 계정, 접속 일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된 기록을 남겨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 어떤 시스템에서 접속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정적으로서 제출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요 상세 화면을 보시더라도 자, 이제 수행 업무는 어떤 부분이 있다. 사용자는 누구였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쓴 사람이 누구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부분들, 요 정보가 이 하단에 있는 정보들이 개인정보로 쓰는 행위를 통해서 실제 사용이 된 정보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 중 어떤 정보들이 사용이 됐는지 이제 규명을 할 수 있는 정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접속 기록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이런 점검 실적을 제가 이렇게 이제 남기고 조회하실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좀 뭔가 이상한 어떤 행위가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확인이 되시면 그냥 있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거기다 이력을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하시고 이제 이력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그냥 아무 이제 기록 없이 해두게 되면 이제 수준 진단을 받을 때 제출하실 정적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솔루션 내에서 이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접속 기록 생성해서 보관하고 뭐 관리하시고 정적 확보를 하시는데, 이걸 뭐 일일이 화면 캡처를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좀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수준 진단이라든지 내부 보안 업무를 위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리포트 형식을 통해서 이것을 출력을 해서 이제 제출하는 것만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제 앞서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제품의 이제 수준 진단에 대한 어떤 사항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수준 진단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최소한 대응을 하셔야지 뭐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수준 진단을 받으시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다른 부분들은 잘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이 접속 기록이라는 부분이 참 모호하기도 하고 이제 관리가 좀 애로사항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점수를 못 받으시거나 좀 잘 안 된 곳은 기본 점수만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준 진단만을 위한 것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일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보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접속 기록이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PT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운영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구성 형태입니다. 이제 정보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쓰실 텐데요. 이제 그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각종 정보가 담겨 있는 DB, 그리고 이제 이 DB에 있는 것을 결국 쓰시는 분은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이 일반적인 정보 사용자분들은 그 전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전혀 없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축해 놓으신 이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언제든지 정보에 이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보안상 위험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한 각종 또 보안 설비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셔서 열심히 잘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보안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정 사용되거나 오남용 될 수 있는 어떤 사항은 분명히 이제 발생을 합니다. 100% 방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설비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까지 주로 얘기되는 어떤 보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한번 이렇게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회사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 시스템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을 거고요. 그 정보 시스템 내에서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취급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을 텐데요. 혹시 그 정보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그 일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계시느냐, 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전사적인 가시성을 확보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뭐 좀 미흡한 상황이고요.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봐보게 되면, 우리가 구축을 해서 쓰고 있는 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이제 누가 접속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다. 따지면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 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걸 남기고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이제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기능들을 체계를 저희가 충족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여러분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생성을 하는 것인데요.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 내에서 이제 10,000건의 행위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몇 건이 이렇게 누락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발생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생된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걸 기록을 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항목 또는 여러분이 이제 업무상, 사용하시려는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단순히 이제 이런 어떤 값들을 포함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포인트가 손에 좀 익지 않은 거라 넘어가 버렸는데요. 네. 이런 어떤 값들을 넣어서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기록에 어떤 데이터 신뢰성을 보장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록한 데이터의 어떤 정합성이나 무결성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이런 어떤 신뢰성을 담보 못하는, 정합성이나 무결성을 담보를 못하는 기록을 남겼다라고 하면, 이제 이 기록이 법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항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접속 기록을 남기기 위한 대상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이 된 시스템은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도 똑같은 형태인데요. 자바나 ASP 등으로 만들어진 웹 기반 시스템, 그리고 이제 CS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CS 같은 경우도 2티어, 3티어, 이렇게 어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어떤 유형의 어떤 환경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특화된 어떤, 로깅 모듈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로깅 모듈, 로깅 제품을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제가 생성을 하고 나서, 이제, 생성된 기록은 다시 수집, 보관, 분석을 하고, 업무상 목적에 맞는 어떤, 수행이 가능한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데 형상으로, 이제 관련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접속 기록을 이제 처음에 생성을 할 때 그 방식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네트워크상에서 이제 지나다니는 패킷을 수집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이제 웹 기반 정보 시스템에다가 이제 와스 트레이스라고 불리는 로깅 모듈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그 정보 시스템은 로깅이라는 기능이 이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는 이제 이런 웹 기반 시스템으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자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짜졌다라고 하면 웹로직, 제우스와 같은 이제 와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와스 안에도 기록을 생성하는 기능이 이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플러그인을 통해서 로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면 사용자분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어떤 쿼리가 생성이 돼서 DB에 이제 전송이 되고 처리가 이제 되어서 결과 값이 되돌아오고 이제 결과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요. 이 플러그인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웹 기반 시스템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단 한 건의 누락도 발생 없이 모든 것을 기록한다. 그리고 기록한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을 100% 보장할 수 있다가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플러그인 방식의 가장 좀 어려운 점은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어떤 제품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상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1, 2, 3, 4라고 보이는 이 부분을 다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4번으로 보이는 이 이제 입력값 결과 화면 부분 일부만을 기록을 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관리 측면에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다음 하나는 이제 일부만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 외에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상에서 지나다니는 패킷을 수집을 해서 접속 기록을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제 이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지나다니는 패킷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웹 기반 시스템에 이제 이런 형태로 기록을 남기게 되면 기록이 누락이 되는 그리고 이제 패턴 필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탑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두 방식이 접속 기록을 생성하는 어떤 위치나 기반 기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트워크 방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PC와
어플리케이션 서버 사이 구간에서 패킷을 수집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록 가능한 정보가 1, 4번,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한 각각 결과하면 HTML문밖에 이제 기록이 이제 안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에다가 로깅이라는 기능을 직접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는 내부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1, 2, 3, 4를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록 가능한 항목의 이제 차이가 운영을 하시는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별성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또 스위치에서 이제 네트워크 미러링을 통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누락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패킷 미러링을 하고 패킷을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먼저 이 과정에서 패킷 유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등에서 이제 패킷이 유실이 되거나, 자, 또는 그 패킷을 받아주는 그 서버의 CPU가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이제 패킷이 이제 유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하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스위치 상에서는요, 뭐 탭을 추가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패킷을 수집하는 서버에서는 전용의 랜카드나 어떤 고가의 장비를 씀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쉽게도 지자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런 접속 기록을 남기는 목적으로 이제 패킷을 수집할 때 적용이 되는 장비의 사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보통은 조립 서버 같은 거 한 대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작게는 뭐 10여 대, 많게는 20여 대가 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수많은 트래픽을 과연 조그마한 어떤 사양의 서버에서 다 빠짐없이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집된 어떤 패킷을 가지고 접속 기록을 만들 때 발생된 모든 행위들 중에서 개인정보가 포함이 된 행위를 골라내야 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패턴 필터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패턴 필터링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오탐, 과탐, 실탐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접속 기록상에서 누락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패킷을 수집하는 이 구간이 만약에 SSL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어떤 기록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회사가 SSO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 HTTPS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 그냥 좀 간편해 보이니까 네트워크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보안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암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언젠간 분명히 암호화를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내부망, 외부망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내부망은 뭐 지금도 대부분 암호화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향후 내부망도 암호화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SSL 구간에서 로깅이 불가능한 어떤 형태로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접속 기록을 새로 생성을 하거나 또는 잘 아시겠지만 그 SSL 가시성 장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추가 도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직접 사용한 경우입니다. 권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어떤 보안상의 어떤 기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세월이다. 공공기관에서 쓰시는 세월이다. 그럼 세월 서버에 바로 가서 화면 띄워서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띄워서. 자, 그런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이쪽 네트워크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 자체가 불가능한 보안상의 홀이 생긴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행위들 중에서 일부 기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누락을 떠나서 자, 기록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생성한 어떤 기록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부분은 사용자 아이디인데요. 자, 우리가 접속 기록을 남길 때 누가 누구의 정보를 봤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봤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누가라는 부분을 100% 그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떤 프로세스 과정인데요. 자, 만약에 네트워크 방식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패킷을 수집하는 위치는 이 구간입니다. 1, 4번만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패킷을 수집하는데 이 구간에는
이 행위를 누가 했는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그루비어 같은데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아이디 한번 입력하시고 권한을 받습니다. 그때 세션 아이디를 가져가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션 아이디를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는데요. 이 세션 아이디라는 것에는 그냥 단순 코드일 뿐입니다. 이게 홍길동이다, 춘향이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디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시스템 내에는 세션 아이디가 아니라 세션 데이터, 세션 값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세션 값 안에는 이 행위를 누가 했다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인을 하는 방식, 소프트웨어 방식에서는 로그인 위치 자체가 시스템 내부, 그러니까 와스 시스템, 와스 내부에서 로깅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모든 행위마다 세션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이 세션 데이터 내에 누가 사용을 했는지 값이 들어 있습니다. 주민번호 일부와 아이디 또는 이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앞자리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게 발생된 모든 행위가 실제로 누가 했는지 정보 사용자 판별이 가능하다는 것이 네트워크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과연 실제 정보 사용자 또는 정보 주체 식별 정보, 정보 취급자 식별 정보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어떤 조회를 하셔가지고, 홍길동이 춘향이를 조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떠한 사용자 식별 정보도 없고요. 유일하게 IP 주소가 있습니다. 자, IP 주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지금 발생된 정보 처리에 대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제가 정보 처리하면서 사용된 그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 때 사용된 페이지 중에 지금 쓴 세션 아이디와 동일한 페이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입력이 된 사용자 아이디를 찾아서 식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점에 패킷이 유실이 돼서 로그인 시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세션 아이디라는 것은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중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발생이 되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세션 아이디를 써서 활용하는 부분이 운영하시는 시스템이 뭐 한두 대 정도다, 몇 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지자체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SSO를 쓰십니다. 그러면 로그인 시점에 세션 아이디 외에 이제 타 시스템으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SSO 서버로부터 SSO 토큰을 받게 됩니다. 자, SSO 토큰을 받게 되시면요. 이제 이 토큰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버스 탈 때 토큰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토큰을 제가 냈다고 해서 이게 홍길동이네, 춘향이네,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은 타도 돼, 들어와도 돼, 이것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로그인 시점에 입력된 아이디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운영한 시스템이 20대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출근해서 로그인한 시스템이 어딜까요? 아실 수 있겠습니까? 항상 똑같은 시스템에서 로그인을 하면 그나마 쉽게 찾겠죠. 근데 어느 시스템에서 제일 처음 로그인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성되는 수많은 개인정보 접속 기록 중에 로그인 페이지를 찾고 세션 아이디가 똑같고 SSO 아이디가 똑같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없는 것들도 있다. 토큰 값이 중복이 된다, 아이디 값이 중복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식별을 못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IP 주소를 가지고서 처리를 한다는 거죠. IP 주소를 가지고서 가장 최근에 이 IP 주소를 가지고 들어왔던 판별된 아이디가 있으면 이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가 했어라고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생성한 접속 기록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외에 이제 SQL 문이라든지 어떤 정보 처리 행위가 발생이 되면 그 행위에서 몇 명을 조회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DB로부터 돌아온 결과값을 기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접속 기록을 남겨서 복귀를 준수하거나 운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5가지 항목은 뭐 개인정보법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록 시 필요한 어떤 항목입니다. 자, 먼저 수행 업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행 업무라는 것은 개인정보를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했나, 뭐 갱신했나, 파기했나, 뭐 어떤 일을 했나, 뭐 시스템 연결을 했는지, 연동을 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로그를 남길 때에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그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통해서 이제 이 화면을 이게 저희가 이제 매핑을 통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정보를 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접속한 화면별로 이 URL은 어떤 수행 업무가 있었다라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런 페이지가 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수십 대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한번 구축을 해놓고 영원히 쓸 수 있으면 그것도 할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 화면이 바뀐다면 실제로 화면들은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정확한 수행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이 현행화 작업을 수작업으로서 계속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SQL문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SQL문을 분석을 해보면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나, 갱신했나, 파기했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운영상 굉장히 큰 어떤 이점이 될 것입니다. 네. 운영 측면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기록이거든요. 단순히 SQL문 우리 필요 없어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정보 주체 식별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행동으로 조회가 된 사람이 누구냐를 구분하는 정보가 되는데요. 뭐 주민번호나 고객번호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보 주체 식별 정보는 홍길동이의 전화번호처럼 특정 검색을 하면 이 입력값에 사람이 입력한 값에 그 값이 존재를 합니다. 홍길동을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제가 아마 이제 고객번호나 주민번호 같은 걸 입력을 하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요. 자, 반면에 서울에 거주하는 30세 여성처럼 이렇게 조건 검색을 하게 되면 입력값에는 조건만 존재를 하고 검색이 돼서 되돌아온 결과값 안에 이제 이런 어떤 정보 주체 식별 정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에서는 이게 기록이 가능합니다. DB가 돌려준 결과값이. 자, 그런데 네트워크 방식에서는 이게 이제 기록이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결과 화면 HTML문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HTML문인데요. 이 어떤 어딘가에 개인정보가 지금 사용된 개인정보가 존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안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막 스크롤 하면서 찾아야 될 텐데요. 이게 사람이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패턴 필터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가 뭔지를 찾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턴 필터링이 해보신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많은 어떤 오류를 일으킵니다. 자, 전화번호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근데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패턴으로 찾는 거거든요. 전화번호와 똑같은 패턴으로 사무실 번호를 지정한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하면 전화번호가 아닌데 전화번호라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화면에서 나오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모든 화면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시스템에 어떤 변화나, 변동이 생기면, 어떤 패턴에 대한 어떤 예외 처리에 대한 어떤 현행화 유지도 사람이 직접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패턴으로 못 찾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글로 구성이 된 이름, 이라고 하면 한글이 세자면 이름이야 라고 패턴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예 못 찾는 싫다면 어떤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DB가 돌려준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값만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기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정형화돼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특히 이 박스 안에 보이는 부분은 DB에서 돌려준 컬럼명입니다. 그러니까 패턴 필터링을 통해서 어떤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OP 유저 코드라는 게 이제 아이디거든요. 사용자 고객 번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자 고객 번호만 찾아서 기록하겠다라고 하면 패턴을 넣고서 이 패턴에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OP 유저 코드에서 나온 값만 기록할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 필터링 자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100% 정확하게 사용된 개인정보가 뭔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사용된 개인정보가 몇 명이냐. 지금 보신 부분이 아까 이제 HTML문인데요. 자, 이 HTML문 안에 이 행위로 조회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방식을 쓰게 되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요. 아까 보셨던 HTML문을 이제 패턴 필터링 처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방식에서는 아예 이 숫자의 기록 자체가 가능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건 DB에서 아예 돌려줍니다. 몇 건이라고.
자, 지금 이제 이 HTML문을 만약에 패턴 필터링을 해가지고 찾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에 전화번호가 10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명이 이제 조회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개인정보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5명은 전화번호를 안 넣습니다. 실제로 10명을 조회했는데 5명 조회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애써서 생성해놓은 어떤 로그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정합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방식이나 1번, 4번으로 이제 기록을 했을 때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단순히 어떻게 보면 기술상의 문제를 얘기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 기록이라고 하는 로고를 왜 남기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접속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느낌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거 남겨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로그도 남겨라, 접속 기록도 남겨라. 근데 이거를 6개월 이상 남겨라, 보관해라. 또 이거 유연조되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회사에서 개인정보 부정사용이나 오남용이나 이런 나서는 안 되는 어떤 보안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일 먼저 뭘 보시게 될 거냐면 잘 보관해둔 접속 기록, 로그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로그를 통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찾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찾으셨고 그 행위자도 찾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행위자한테 가시겠죠. 아니면 불러서 이거 당신이 했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어?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희 경험상 100의 100은 내가 그런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그 데이터 접속 기록이 데이터 신뢰성, 정합성을 만약에 담보를 못한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못하시고 그리고 그 상대 측에서도 따질 겁니다. 자, 다음은 요즘 이제 뭐 가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계신 기관에서 회사에서 민원인이 열람 청구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제공 여부 결정하시고 15일 이내에 제공 여부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공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찾아봤더니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제가 이제 민간 기업도 가보고 공공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공공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민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정보가 얼마나 쓰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근데 공공기관은 내가 제공한 정보를 얼마 썼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주민등록등본을 2번 뗐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데 가서 열람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최소 2번은 조회했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번밖에 없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민원인이 가만히 있을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 접속 기록을 함부로 생각을 했다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제가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할 때 누락 없이 기록하고 남기는 그 기록 안에 구성된 값들이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기본만 지키면 분명히 이거는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접속 기록 생성 단계에서 너무 안일하게 쉬운 방법 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기록을 해서 잘못된 사용자 값이 들어있다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보상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절대 누락이 없어야 된다. 단 한 건이라도. 두 번째 이런 어떤 값들이 포함이 된 형태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값 하나하나가 100% 정확해야 된다라가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네트워크 방식이나 또는 뭐 소프트 방식을 하더라도 4번이라고 불리는 일부 구간의 어떤 기록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 신뢰성을 담보를 못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사고가 났고 사고를 한 행위자를 찾았습니다. 따져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이 굉장히 커져서 이제 법원으로 갔습니다. 자, 법원에 가서 이제 이게 누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따져볼 때 결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보관된 접속 기록을 증거로서, 정정으로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과연 법원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이 자료를 인정할 거냐, 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재차, 3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앞으로 점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건데 개인정보 접속 기록은 이렇게 앞으로 사용이 될 거다. 과연 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이라고 하는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촌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수준 진단을 하기 위한 어떤 구색 갖추기가 아니고 그냥 기록만 해두면 되는 어떤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